8월 21일 정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3대 7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로 마감했고 S&P 500 종목들도 대부분 보합권으로 마감했죠. 오늘 엔비디아가 2%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선까지 내려왔죠. 보시면은 올해 그 초에 살짝 100선을 이탈한 다음에는 100선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작년 이제 6월달쯤에 한번 이탈했었거든요.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8%대를 지금 조정이 나올까 말까를 하고 있는데 3.8%대를 이탈한 적이 작년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그리고 금리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내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변곡점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확산이 되죠?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최고의 안전자산 금이 왜 최고의 안전자산이냐면은, 여러분들 골드만 가지고 있다고 이자 줍니까? 이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인류의 가장 마지막 안전자산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골드 값이 현재 역대 신고가, 그냥 이 골드 선물이 나온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단기적으로 자산이 좀 몰리고 있다는 점들. 엘컴텍 오늘 또 좀 오르겠네요. 네. 근데 엘컴텍은 막 상한가를 못 가. 워낙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엘컴텍 오늘 변동성 좀 재밌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진짜 이 공모 청약 시장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왜 형편없는지 아십니까? 이 상장한 주식 중에 장기 투자할 주식들이 있나요? 그냥 너무 많이 상장시켜. 시장에 이런 이 체력도 기르지 않았는데 계속 선수들을 집어넣는 거죠. 얘들 뭡니까? 상장해가지고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자 한번 해먹고 기관이랑 한번 공모를 해먹고 한 2년 동안 계속 바닥 쳐박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상장을 왜 합니까? 우리 기업들이 너무 성장성도 좋고 시장에서의 장악성,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감도 있고 기술력도 좋아. 근데 당장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상장시켜가지고 주식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투자금으로 회수를 하고 나중에 유증을 하든 자사주를 매각을 하든 해서 주식을 더욱더 회사를 키우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이게 선순환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상장만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이걸 금감원에서 좀 캐치를 해가지고 너무 주가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빨리 상장 폐지를 시키거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죠. 개판입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도 빨리 금융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 이 상장하는 종목들 보세요.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알트코인보다 못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는 또 그냥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를 청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1334원으로 갈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400원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90%다. 1400원의 마지노선이라서 한국은행이 1380원, 90원만 돌파하더라도 계속 거기서 시장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막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1334원이야. 시장에서 예측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전문적으로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워낙에 많은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항상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 주는 큰 일정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급에 의한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당대회를 개막을 했는데, 여기에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까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는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인세는 계속적으로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다. 트럼프는 좀 인하네요. 네, 그리고 정책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명하게 갈리죠. 네,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는 얘기했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2천여 종목들이 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2000원 정도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EU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의 관세율을 10%에서 19% 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23년도 4년도에 유럽연합의 이런 이 브랜드 판매 대수 1순위가 비아디, 2순위가 다 테슬라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관세를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은 좀 우리나라 전기차의 여기에 좀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블링컨이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휴전을 중지하고 있는데 또 헤즈볼라가 50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뭐 다행히 뭐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중국에서 원전을 100개 이상 또 짓는다고 하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국의 원전은 전부 다 우리나라 서해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면은 우리나라 그냥 죽음이에요. 전쟁해야 돼, 전쟁.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말 안 하죠. 아무도 말 안 해. 아니, 일본은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원전 하나 터지면은 요렇게 해류가 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와요. 그 일본이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중국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중국의 원전을 그만 지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게 더 무서워. 중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일본에 계속 이 지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100년 주기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댓글로도 몇 분이 남기셨지만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미래 여행자가 지난주에 발생한다 했는데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난카이 대지진의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되고 있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드디어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중에서는 현금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세금 깎아주고, 네, 법인세 좀 인하해주고 이런 식인데 현금을 줘야 돼요. 미국은 현금을 때려박습니다. 중국도 현금을 때려박아요. 일본도 현금을 때려박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공짜로 줘.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을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20%란 말이에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 짜다.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너무 짜지 않나,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종다리가 약해지긴 했지만은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 피크라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다리 관련 테마주들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팀온 위메프에다가 인터파크까지 파산 신청을 했죠.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자본 잠식된 기업들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금을 다 빼버리고 있대요. 얘들도 다 지금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쿠팡이라든가 쓱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진 않지만 한두 개의 기업이 독점하는 건 좋지 않죠. 이번에 쿠팡도 뭐 가격 올렸다고 하잖아요. 회비를 2배로. 그런 식으로 독점하면 좋진 않겠지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지죠. 어떻게 보면 폰지. 네, 계속 회원을 유치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서 다음 회원들에게 있는 손실을 메꿔주는 그런 기업의 행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이거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정도 내용들.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웹2 엔터테인먼트에 뭐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일단 이거 나스닥 상장한 것부터가 네이버 주가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 좀 조정이 나왔고, 여기 중국차 전기차 관세 보면은 좀 적당하게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어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가 오전에, 배터리 화재 관련된 테마주로 전기차라든가 분리막 동박 관련 테마주가 오후에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시장에 지금 주도할 테마가 없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흐름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게임스컵 2024를 개최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게임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한번 IP를 하면 그 IP를 한 몇 년 동안 우려먹잖아요. 퍼러미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으로 몇십 년을 우려먹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뭐 붉은 사막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3, 4년째예요. 이번에 제가 그리고 이거 붉은 사막 관련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쓰레기입니다.
펄어비스는 제발 증권사도 추천 좀 하지 마. 사람도 물리게 좀 하지 마세요. 주식, 게임 좀 뭐 사야 되나요? 무조건 크래프톤 사시면 됩니다. 크래프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크래프톤이 희망이다. 네, 다크앤다커, 엔조이, 배틀그라운드, IP가 괜찮고, 나쁘지 않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용도까지,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 많이 놓쳤지만, 오늘은 꼭 단타를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 테마주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